여러분 반갑습니다. 킴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141번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당 문항의 정답자 수를 그 문항에 반응한 사람의 총수로 나눈 거 문항 난이도입니다. 지수는 0에서 1이다. 그래서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포인트 잡아두시고요. 이거 물어보는데 이런 거 공부하면 안 돼요.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142번 갑니다. 문항 반응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항 반응 이론, 문항 특성 곡선도 잘 나오더라고요. 가끔씩 문항 최근에 잘 나와요. 문항 특성 곡선은 수검자의 능력과 또 정답률 얼마큼 정답을 맞췄냐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상향이죠. 우상향. 그래서 올라갈수록 문항 특성 곡선에서의 반응이 이제 크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문항 특성 곡선으로 문항을 분석한다. 문항 반응을 보는 겁니다. 정답률은 정답 문항에 대한 반응이죠. 그래서 반응을 보는 거기 때문에 반응 이론 문항 특성 곡선 그래서 능력과 정답률의 반응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3번 갑니다. 등간척도 우리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등간척도 하면 온도, 온도계, 찌찌뽕 144번 갑니다. 타당도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앞면 타당도는 다른 점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추정한다. 앞면 타당도는 그냥 앞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보라는 제가 뭐 공지사항이나 많이 안내했죠. 왜냐하면 문제를 많이 보면요. 앞면 타당도 딱 보면 답이 튀어나와야 돼요. 이게 앞면 타당도예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본 것 같아. 2번이야 답이. 그럼 2번 찍어. 이게 앞면 타당도 공부 방법이에요. 나오면 똑같이 나오니까. 문항 반응, 문항 특성. 이거 본 것 같아. 근데 내용은 잘 몰라. 내용을 잘 알면 내용 타당도고요. 앞면으로 이게 맞아. 이게 앞면 타당도거든요. 그래서 앞면 타당도가 수험서 공부할 때는 아주 완빵입니다. 다른 점수와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앞면 타당도는 척 보면 압니다 라고 하는 거지 다른 점수와 관계를 분석하는 건 아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45번 갑니다. 기준, 표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걸 기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준은 기준 집단의 점수 당연하다. 기준 집단 찌찌뽕 앞면 타당도 아름답잖아요. 기준은 표준화된 집단에서의 검사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은 다양한 분포가 아니라 하나의 기준은 하나로 표준화된 거니까 하나가 여러 가지면 표준화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의 기준은 하나의 분포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정규 분포도 이제 기준에 포함되는 거죠. 집단 기준에 포함되는 거죠. 지점수의 평균은 정규 분포에서 뭐예요? 0에서 편차는 1이다. 1이죠. 평균은 0이고 1이다. 계속 나오죠. T점수의 평균은 10G 플러스 50. 맨날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평균 50이고 표준 편차 10이다. 15가 10이다. 스테나인 9이다. 그래서 1부터 9다. 라고 보고요. 146번 갑니다. 심리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리검사는 간접적인 측정입니다. 심리적 속성을 직접적으로 아니라 간접적 측정이다. 라고 보고요. 147번 갑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보면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시험이 잘 안 나오거든요. 시험이 안 나오는 거는 사실 공부하면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여러분들 바이러스 많이 먹고 건강해지겠다. 오히려 건강도 해쳐요. 밥도 적당히 먹어야지. 밥을 하루에 10끼 먹었다. 나 10끼 먹어서 건강해져. 안 건강해져요. 공부도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147번 갑니다. 내적 합치도 이거는 시험 볼 때 오류가 나온 문제인데요. 이거는 별도로 응용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내적 합치도라고 하는 것은 크롬바우 알파 계수로 만드는 거죠. 동질성 계수, 내적 합치도, 일관성. 그래서 크롬바우 알파 계수, 반분 신뢰도, 쿠도 리차더슨 계수 이런 거 다 내적 합치도, 동질성을 보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48번 갑니다. 신뢰도 같냐 안 같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동형 신뢰도는 뭐예요? 같냐 안 같냐 A라는 검사가 똑같아.
이거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인데 A라는 검사를 조금 유형만 갖게 했다. 검사 내용을 좀 변경했다. 유형만 갖게 하고요. 똑같은 문항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이제 동형 검사죠. 전체 문항을 짝수와 홀수로 나누는 건 뭐예요? 반분 신뢰도죠. 그래서 1번이 삑살이네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9번 갑니다. 만 15세 수검사 실시하는 거 그렇죠? MMPI-A 청소년 MMPI죠. 청소년 MMPI 18세, 13세 여기에 해당되죠. 15세니까 해당되겠네요. 150번 갑니다. 웨스크죠.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웨스크인지 웨이스인지. 웨스크는 칠드런 아동용이고요. 웨이스는 성인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작업기억 여러분 우리 많이 이거 외웠지. 합격 선물에도 제가 올려드리고 문제에도 올려드리고 그래서 언지 작처 언니 입닥쳐 언니 작처 중에서 작업 지표죠. 작업 그죠? 작업 기억이죠. 작업 기억의 지표에 관한 소검사. 이건 뭐예요? 그렇죠. 작업 기억은 순서를 아는 거니까 순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수순 수순산 갑자기 헷갈리네요. 수순산이죠. 수순산. 그래서 산수가 보충 소검사고 이렇게 숫자와 순차 연결은 핵심 소검사다. 순차 연결 여기 나오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1번 갑니다. 심리검사 및 평가의 윤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동화된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검사자는 평가의 해석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검사자는 자동화된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지가 한 건 지가 책임을 진다.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을 져야 한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152번 갑니다. 웨이스이네. 웨이스. 성인용 지능검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기억, 디글, 리을이네요. 기억, 디글, 리을. 니은과 미음이 틀렸네요. 소검사들의 표준 점수의 평균은 15이고 표준 편차는 3입니다. 평균은 성인용 지능검사는 10이고 표준 편차가 3이죠. 그래서 13이다. 기억날 거고요. 일반 능력 지수는 언지만 보는 겁니다. 언지작 중에서 언지, 그래서 언어 이해와 지각 추론, 작업 기억이 아니라 언어 이해와 지각 추론을 이 일반 능력 검사. 보통 언어 이해는 언어성 검사를 보는 거고요. 지각 추론은 동작성 검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를 비교해서 일반적인 능력을 알아본다. 그래서 언지가 일반 능력 지수의 조합 점수다라고 보고요. 153번 갑니다. 지능을 일반 요인과 특수 이요인 그래서 C 스피어만 C 그래서 C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써 다요인 서스톤 이렇게 여러분 포인트만 잡으시고요. 정신상태 평가와 가족력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가족력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155번 갑니다. 웨스크네요. 아동용이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죠. 니은 티귿이네요. 토막자기 소검사는 수검사의 점수가 두 문항 이상이 아니라 세 문항 연속에서 0점이면 중지한다. 이것도 별도로 외우세요. 동형찾기 소검사에서는 모든 연령은 시작점이 같다. 연령마다 다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점이 다르다. 연령마다 라고 보고요. 숫자와 순차 연결 소검사에서는 문항 반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구나. 문항을 반복할 때 기록 종지는 I라고 표현한다.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6번 갑니다. 심리검사의 실시간한 설명을 옳은 것은 표준화된 검사의 경우 표준화된 절차에 따른다. 딱 떨어지죠. 표준화 심리검사.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아름답게 마치시고 나머지 넘어가면 됩니다. 157번 갑니다. 삭스의 문장 완성 검사. 아주 삭스 이름만 들어도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삭스 문장 완성 검사에 자기 개념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자기 이성 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장 완성 검사의 4가지 영역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념, 또 가족, 성, 대인관계, 자가, 성대, 이게 문장 완성 검사의 4가지 영역이다. 이렇게 별도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기 개념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성관계는 포함되지 않는구나 라고 한 꼭지 빡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8번 갑니다. 투사적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작성 가족화 검사. 가족의 동작을 보는 거, 정서도 함께 포함되지. 그렇죠. 그래서 동작성 가족화 검사는 정서적 관계를 살펴보는데 유용하다. 아싸 그렇구나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넘어가면 됩니다. 159 갑니다. 엑스너의 종합체계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점의 크기에 기초해서 거리감을 지각하는 거고, 이 거리감, 거리를 형태, 그러니까 이거죠. 반점의 크기에 형태에 근거한 차원이 거리죠. 그래서 뭐 레벨 차원이죠. 그래서 형태에 근거한 차원을 FD라고 한다. Y가 아니라 FD라고 한다라고 해서 한 꼭지 잡으시고요. 나머지는 뭐 동물의 인간을 동작 취하고 있으면 경우에는 M, 동물이 인간의 동작을 취하고 있으면 M, 유채색은 C, 무채색은 C 땡, 쌍반응은 2, 뭐 이렇게 보시면 형태는 F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0번 갑니다. 집나무 사람 또 나왔네요. 뭐 먹고 들어가죠. 집나무 사람의 순서대로 그린다. 당연하겠죠. 머레이가 개발한 건 뭐예요? TAT 주제통합 검사다라고 보고요. 161번 갑니다. MMPI2의 척도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구성 임상 척도는 뭐예요? 9개다. 그렇죠.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났네. 이게 MMPI 1판 그리고 MMPI 2판이 똑같은 거죠. 근데 재구성 임상 척도는 남성성 여성성에 빠졌어요. 그리고 사회적 내향성에 빠졌어요. 8개죠. 근데 여기 RCD, 정서적 혼란에 대한 주로 공통으로 많이 들어가는 RCD거든요. 이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9개다라고 보고요. 내용이 유사하거나 상반되는 유사한 내용이 있고 또 반대 유형이 있는 이런 문항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무린입니다. 트린이 아니라 무린, 무선 고정 반응. 그래서 지 맘대로 막 찍는 거 이런 걸 알아보는 검사다. 그래서 트린이 아니라 무린이다. K 척도는 긍정 왜곡 경향을 긍정 왜곡이죠. 뻔한 거짓말. 자기를 좋게 보려고 하는 보충 척도가 아니죠. K 척도는 타당도 척도다. DEP는 우울 증상을 측정하는 임상 척도다라고 하는데 DEP는 임상 척도가 아니라 내용 척도다. AGCR은 공격적인 성향을 측정하는 내용 척도다. 내용 척도가 아니라 보통 이제 성격 특징 5요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62번 갑니다. 홀랜드의 진로 탐색 검사의 직업적 성격 유형. 이건 먹고 들어가죠. 현탐인의 사진관. 그래서 현탐의 사진관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이다. 정답 체크는 니은, 디귿, 미음이네요. 그래서 탐구형 있죠, 사회형 있죠, 또 예술형 있죠. 그래서 나머지는 없죠. 163번 갑니다. 다음에 대한 MBTI 지표 쭉 나왔네요. 정확한 것을 좋아하고, 정확한 것을 뭐예요? 오감이죠, 오감. 아내가 정확한 것을 좋아하고, 이건 뭐예요? 감각형이죠. 저는 직관형이다. 그래서 정확한 것을 좋아한다. 오감, 감각이다. 오감, 그렇죠. 오감, 감각이고요. 저는 직관. 직관은 뭐예요? 오감이 아니라 육감으로 가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잡으시면 돼요. 이런 거 막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이런 문제 나오면 어차피 똑같이 나오거든요. 정확한 것을 좋아하고 오케이, 오감, 감각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164번 갑니다. 성격 평가 질문지의 임상 척도의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나옵니다. BOR 나왔네요. BOR은 경계성 장애예요. 그래서 경계성 장애를 물어보는 거고요. 원한과 앙심, 의심, 불신, 지나친 경계, 뭐 행동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경계는 여기에 포함되지만 경계성 장애지만 원한과 앙심 이런 것들은 편집 중이거든요. 편집 중. 그래서 이건 이제 보통 PAR로 표시합니다. 편집 증상. 뭐 망상도 포함됩니다. 뭐 이런 것들 PAR이다. 뭐 체크 포인트만 해두시고요.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이거 다 알 거 없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165번 갑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고맙습니다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성격을 고쳐야 돼요. 불안한데요? ANT는 뭐예요? ARD는 뭐죠? 알고 싶어요. 이러니까 이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외우면 1시간 동안 외웠어요. 그럼 앞에 또 10문제 다 까먹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답만 체크하고 요 나오면 요 문항이 나와요. 왜 요 문항을 출제자가 뽑아놨기 때문에 요 문항이 나오니까요. 포인트 잡고 정말 재수없어서 모르는 거 나오면 찍으면 돼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165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서 A양에게 MBTA2를 실시할 때 예상되는 결과가 아닌 것은 21세 A양은 2개월 전부터 불안과 걱정이 심해지고 무기력하고 다 귀찮고 이런 거예요. 우울이죠. 이런 거.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S척도. S척도는 뭐예요? 자기 것이죠. 자뻑. 막 명품백 짝퉁 들고 와서 한 장 줬어 1억. 대한민국에서 2개뿐이 없어. 막 이런 거. S척도인데. 이건 자뻑이죠, 자뻑. 여기는 우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틀리다. 너무 쉽죠? 166번 갑니다.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척보면 M입니다. 성별은 뭐예요? 구분하는 거니까 명명척도죠. 서열척도는 순서니까 서열척도가 아니다. 그렇죠. 뭐 비율척도는 절대 0점이 있다. 등간척도는 절대 0점이 없다. 맨날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뭐 온도계 나오면 등간척도고 맨날 똑같아요. 나온 게 또 나오고. 기준점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또 나왔네요. 맨날 또 나오네요. 여러분들 이제 강의 들으면 우리 이제 카페 보면 기출하고 똑같이 안 나오는데요. 똑같아요. 보면 맨날 그 말, 이 숫자만 좀 틀리죠. 100분이 50과 59. 어떨 때는 100분이 40과 40, 50분. 이런 거잖아요. 맨날. 50과 59, 60, 90과 99. 9 차이니까. 저번엔 10 차이였었는데 저번 문제에서는. 9 차이. 이건 원점수죠. 100분위 점수는 뭐예요? 100분위는 나보다 하위의 퍼센테이죠. 100분위 50이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50% 하위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는 갭이 생긴다. 그래서 이 차이가 똑같은 건 원점수인데 여기는 100분위 점수니까 차이가 있다. 이해하실 겁니다. 나머지는 안 봐도 됩니다. 교수님 얘는 또 뭐예요? 하죠. 옆에서 자꾸 껄떡껄떡 신경 쓰이네요.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안 봐도 되는데 이것도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한번 연습이나 한번 해볼까요? 평균과 편집표차가 60. 평균 60이래요. 15인 60, 평균이 60. 편집표차가 15. 원점수가 90. T점수는 70이다. T점수는 이거죠. 표준 편차분해. 심심한데 한번 복습 차원에서 표준 편차분해. 원점수 빼기 평균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계산기 사용법 알려드렸잖아요. 표준 편차 지가 써있잖아. 15. 15분의 원점수. 그대로 대입. 원점수가 몇 점이에요? 원점수 90 빼기 평균 60이네요. 60 곱하기 100 하면 나오고 그 다음에 T점수는 나오면 10 G 플러스 50 하면 나오겠죠. 이렇게 168번 합니다. 신뢰도 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검자들의 개인차가 크면 신뢰도 계수는 작아진다. 수검자들의 개인차가 크면 신뢰도도 당연히 커지겠죠. 이건 뭐 눈높이 수학 1학년 과정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과정 상식이죠. 169번 갑니다. 기준참조검사 또 나왔네요. 기준참조검사와 상대적인 건 뭐예요? 준거참조검사죠. 준거참조검사 기준점을 통해서 구별하는 거. 기준점
우리 시험은 뭐예요? 기준점이죠. 60 이상이면 합격이다. 그래서 이런 걸 준거 참조 검사라고 합니다. 기억 띄계시네요. 기준. 운전면허 시험을 치러 최소한의 수달수를 있는데 측정하는 검사가 여기 운전면허 시험 그렇죠. 지금은 잘 모르지만 제가 시험 볼 때는 1종은 운전면허 시험 1종 70, 2종 60 합격이 이랬었습니다. 이게 기준점을 통해서 숙달 수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알 수 있는 거 이런 걸 준거 참조 검사라고 하죠. 준거. 이런 거 조금 응용 문제 나면 준거 참조 검사는 검사 시기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또 살짝 말을 바꿔요. 그러면 준거 기준은 안 바뀌지? 이러면 또 삑사리입니다. 이렇게 검사 도구나 실시 상황에 따라서 1종은 60이 합격이고 2종은 70이 합격이고 이렇게 점수가 달라진다. 그래서 준거 점수도 시기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포인트 한번 잡으시고요. 이건 준거 점수 검사고요. 상대적 위치, 비교하는 거죠. 기준은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상대적 위치, 상대적 점수. 개인의 점수는 동일한 검사를 수행한 다른 사람과 그렇죠. 비교, 상대적 나오죠. 170번 갑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유형의 적도는 어렵죠. 어려우면 다 배우면 돼요. 서스톤 적도다라고 나오는데요. 이런 복잡하죠. 복잡하니까요. 그냥 이 문제 나오면 응용 문제 못 만들어요. 12개, 46개 문항으로 나오면 서스톤이구나. 이렇게 외우세요. 1, 2, 4, 6. 아유, 쓰다. 서스톤. 끝. 171번 갑니다. 문항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항 변별도. 문항이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사람이 풀고 쉬운 문제는 개나거나 다 풀고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문항 변별도죠. 범위는 0부터 1이다. 0부터 1은 문항 난이도입니다. 나온 거 또 나와요. 문항 변별도는 뭐예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다. 0부터 1은 문항 난이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72번 갑니다. 신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뢰도 같냐 안 같냐. 후광 효과는 채점자가 한 신뢰도가 영향을 미친다. 당연하죠. 후광 효과는 뭐냐면요. 요즘 오디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디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TV도 볼 시간이 없는데 가끔 보면 요즘 뭐죠? 무슨 뭐 새 가수인가 뭐 이거 하더라고요. 심사위원들 보면 심사위원들은 점수가 다 틀리죠.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 그럼 난 이 노래를 더 점수를 더 주고 싶어. 이런 개인차가 있죠. 이런 걸 후광 효과라고 한다. 난 저 사람이 뭔가 외모가 마음에 들어. 그럼 점수를 더 주고 싶다. 이렇게 후광 효과입니다. 영향을 미친다. 당연하죠. 173번 갑니다. 문항 특성 곡선 또 나오네요. 문항 특성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아. 문항 특성 곡선 뭐라 했습니까? 능력. 검사자의 능력과 그 다음에 정답률의 반응 정도를 반응의 특성 이런 걸 보는 거죠. 이게 기울기가 정방향이에요. 정방향.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인 경우 이게 정방향이거든요. 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양인 경우에 기울기가 큰 문항은 작은 문항에서 변별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기울기가 크면 당연히 그만큼 변별력이 떨어지겠죠. 멀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그냥 기울기가 양 플러스 나오면 답이에요. 정답 4번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174번 갑니다. 위스크네요. 아동용 지능검사의 숫자 소검사 수행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네요. 숫자, 집중력. 보통 숫자는 주의 집중력이죠. 또 불안, 거부증, 학습증 이런 것들이 다 숫자 소검사 수행검사에 영향을 미친다. 그냥 숫자 나오면 다 옳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75번 갑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수렴 변별 타당도의 내용 타당도에 속한다. 수렴 변별 타당도 알죠? 구성 타당도, 드라마 구성이 잘 되어 있다. 별들에게 물어봐. 별 그대라고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잘 되어 있다. 요인 분석, 관계 있는 게 많이 나왔다. 수렴 타당도, 관계 없는 것들이 많이 안 나왔다. 변별 타당도가 높다. 근데 그러니까 추가로 설명드리면요. 또 할게요. 김수현 남자 주인공, 한예슬 여자 주인공이 잘 구성되어 있다. 요인이
잘 배우가 잘 되어 있다. 둘이 사랑하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수점타당도. 또 관계없는 것들이 많이 안 나와야 돼요. 오염 물질이 없어야 돼요. 김수현하고 한예슬이가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고 딱 키스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강호동이 나타나서 별들에게 물어봐. 이러면 드라마가 이상해지죠.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나와야 변별 타당도가 높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수렴 변별은 내용 타당도가 아니라 구성 타당도에 해당한다라고 보고요. 176번 갑니다. MMPI2의 타당도 독특 중 자신을 긍정 이런 건 뻔한 거짓말이라요. 뻔뻔한 거짓말. 왜? 자신을 좋게 하려고 뻔뻔한 거짓말을 K라고 한다. 177번 갑니다. 심리검사의 윤리에 관한 내용이네요. 모두 옳은 것은 좋은 말이 답이겠죠. 그렇죠. 한계를 설명해주고 권리를 존중하고 배경을 고려하고 당연하겠죠. 178번 갑니다. 타당도 맞냐 안 맞냐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자 간의 상관이 높을수록 변별 타당도. 여러분 이건 이제 아까 설명하고 그렇죠. 강호동이 나타나서 별들에게 물어봐. 그러면 뭔가 변별력이 없어지죠. 드라마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나와야 이렇게 드라마와 상관없는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와야 변별 타당도가 높다. 즉 오염 물질이 없어야 변별 타당도가 높다. 뭐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사 점수 간 상관이 높을수록 변별 타당도가 높아진다. 상관이 없어야 변별 타당도가 높아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강호동 씨한테 미안하지만 이런 거예요. 강호동 별 그대에서 김수현하고 한예슬이 사랑을 하는데 강호동 씨가 안 나와야 변별 타당도가 높다 이거예요. 179 갑니다. 지능검사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검사 환산 점수가 10과 지표점수 100의 100분위는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능검사, 소검사 환산 10과 지표점수 100은 같다. 10, 100 찌찌뽕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80번 갑니다. MMPI2의 재구성 임상척도 중 정서적 불편감. 정서적 불편감이 뭐예요? RCD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RCD가 정서적 불편감, 정서적 혼란이라고 한다. RC1은 신체 증상, RC2는 낮은 정서, 우울이죠. RC6은 피해의식, RC7은 역기능적, 부정적 정서, 불안감, 과민함, 짜증이라고 하는데 자, 넘어가시고요. 181번 갑니다. 수검자에게 심리검사를 실시할 때 고려할 사항과 모두 그런 것은 다 고려하겠네요. 인종, 교육 배경, 연령, 조항감 다 고려해야 한다. 182번 갑니다. 로샤 검사의 엑시너 종합책에서 유채색 반응이 아닌 것은 무채색이죠. C땡 무채색. 공부 정말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풀리면 공부 정말 재밌는데 나 천재 아니야? 막 이런 느낌들이 뿜뿜 올라올 겁니다. 183번 갑니다. 성격평가 질문지의 임상 척도를 모두 공정, 기억, 디귿, 리을이네요. 그래서 우울, 약물 문제 척도, 신체적 고소 이런 거죠. 자살 관념 척도 이거는 위험하죠.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 고려 척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4번 갑니다. 심리검사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미알파 검사는 흥미검사에 속한다라고 하는데 아미알파는요. 미군이 1차 세계대전 때 어떤 부서 배치 너 보니까 내성 쪽이야? 너 산모봐. 너 외형 쪽이야? 너 전투부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개발한 겁니다. 부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능력을 알아보는 거죠. 적성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검사에 속한다. 흥미검사가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심리검사가 원래 1차 세계대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부서 배치를 위해서 개발한 게 이제 심리검사의 원뿔입니다. 그래서 심리검사 중에서 먼저 적성이나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흥미검사에 속하는 건 아니다. 아미알파 보시고요. 185번 갑니다. 외부 세계 태도에 대한 적응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소원하는지를 나타내는 거. 외부 세계에 대한 태도, 적응. 그래서 태도나 적응이에요. 외부 세계, 판단 인식이다.
이건 뭐냐면요. 외부 세계는 뭐예요? 여행이에요, 여행. 여행을 갈 때 어떻게 태도냐? 제 아내가 많이 등장하네요. 제 아내는 꼼꼼해요. 판단을 해요. 뭘 먹을 것인가? 계획을 잡아요. 내일은 뭐하고 모레는 뭐하고 착착 따져요. 옷도 착착 질서정연하게. 저는 그냥 가요. 배고프면 먹고 가면 숙소가 있겠지. 그냥 자유롭게 가는 게 재밌지 않나요? 서로 로또 부부죠. 이런 여행에. 그래서 꼼꼼하게 계획 있게 하는 건 판단이고 대충 가서 느낌대로 그냥 닥치면 하자. 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물이 있으면 물가에 발을 담그고 산이 있으면 산을 올라가고 없으면 말고 이런 거 판단이지. 이런 외부 세계에 대한 태도 적응을 JP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는 판단형, P는 이식형이라고 보면 되죠. 186번 갑니다. 지능의 개념에 관한 측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동기의 전반적인 인지 발달은 청소년기보다 그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아동기의 전반적인 인지 발달은 청소년보다 아동기 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아동기 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영이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영이 겁나 똑똑하잖아요. 영어도 A, B, D, E, F 금방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뭐 우리 배운 거니까 발달 기준에서는 뭐 생활 연령 정신과 함께 포기된다.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비네 스탠퍼드 검사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죠. 발달 기준 뭐 이런 거 쭉쭉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87번 갑니다. 다음의 직업과 가장 관련 있는 홀랜드 화학자, 물리학자, 인류학자 뭐 딱 봐도 알죠. 탐구, 분석하는 거 연구, 탐구적이다. 188번 갑니다. 로샤의 검사 액신호 종합책에서 소외 지표와 관련이 없는 것은 소외 지표 음식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봅니다. 소외 지표는 식물, 구름, 지도 분야. 음식을 소외하면 재미가 없다. 음식은 소외하면 안 된다. 소외 지표와 관련 없는 거 음식이다. 189번 갑니다. 문장 완성 검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문장을 완전히 못하면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못하면 넘어가죠. 넘어갔다가 이제 나중에 풀면 되겠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시험 볼 때요. 보통 출제자가 1번, 2번, 3번 앞에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벌써 어려우면 여기서 비가 내려. 여기도 비가 내려. 여기도 그럼 큰일 나는데 그러면서 막 실수를 막 하거든요. 이런 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어려우면 끝까지 잡지 말고 그냥 넘어가요. 앞부분이 반분 신뢰도예요. 앞부분이 어려우면 뒷부분이 쉬워요. 그래서 그냥 쉬운 문제를 먼저 체크하고 시험을 보세요. 그래서 문항으로 넘어갈 수 없는 분들은 성격 고쳐야 됩니다. 성격 고치는 분 많이 있죠. 그래서 나도 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못 내려가요. 이분도 성격 고쳐야 됩니다. 190번 갑니다. 집나무 사람의 검사 이것도 다 맨날 똑같아요. 전부 답이다. 그래서 고려하는 특성은 필압, 검사 소요 시간, 그림의 크기, 그림을 그린 위치. 이런 문제는요. 나오면 똑같이 이 문제는 직업 상담사에도 똑같이 나오고 임상심의사에도 똑같이 나오고 청소년 상담사에도 똑같이 나오고 사회복지사에도 똑같이 나오고 번호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외우면 됩니다. 바뀌지 않나요? 안 바뀌어요. 나오면 똑같이 나온다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또 저 재충전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